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꼭 하세요.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에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새벽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저랑 비슷한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해서 남겨주신 분들 실시간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00을 버는데 회생이 좋나요? 신용회복이 좋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 자료로는 저희가 상담을 전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상담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요 내용대로 대충 적으셔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 사무실은 저만 답을 달아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안 해줘요. 제가 직접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생이고 파산이고 기본적으로는 갚는 거예요. 대신에 회생은 쭉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최저임금을 빼놓고 나머지 비용을 갚는 거고, 근데 파산도 결국엔 갚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 버는지, 수입,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회사원 같은 경우는 1년치 급여 지급 명세서 요거 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3년치,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수입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아예 없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뭐 일용직을 하는데 4대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그죠? 현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준다 라고 하면 통장에 입금 내역 요런 거 저희 주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신에 현금 받았다, 이거는 입증이 안 돼요. 만약에 받으시면 입금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입증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두 번째, 채무를 알려주세요. 채무. 빚이 아주 많지 않으면 회생에서 내가 빚이 얼마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지. 왜 생겼는지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치, 도박,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왜 생겼는지 알려주시면은 신청 대리인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이 채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단은 자기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부채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통 대리해서 보통 발급을 해요.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금융 전산 뭐 시스템 이런 거에 남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차용증, 현금 수령증, 입금 내역 같은 거,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개인들이 저희한테 그 돈을 빌려줄 때 그게 현금 줬다, 이런 것들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 현금으로 우리가 어디 투자를 했다거나 사용하는 용처를 소명할 수 있으면 현금을 받은 거를 추정이 되겠죠, 나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 돈을 받았다, 아니면 이런 계약서 사후에라도 작성을 하는 게 맞아요. 돈을 빌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이라도 채무가 누락이 되잖아요. 효력이 발생을 안 해요. 실컷 회생하고 돈 엄청 갚은 다음에 좀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갑자기 띡 그쪽에서 5천만 원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우리가 채권으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죠. 재산.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어찌 보면은 수입과 재산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내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부동산 시가는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뭐 KB 부동산 시세 이거 활용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토교통부 무슨 자료 이게 있어요. 그 뭔지 모르겠네. 댓글로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실거래가 무슨 조회 이런 게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거예요. 아마 실거래가 조회. 요걸로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평수에 3개월 전에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것들 조회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KB 차차차, SK 엔카 이런 거 이제 해갖고 저희가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금, 은행 예금, 적금,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실비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 재산이 아니고 다 나가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보험이 뭐냐면 연금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동신보험 이런 것들, 적립형 보험들, 이런 것들은 해지 환급금이 제 재산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것들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총 합쳐서 1억이다 그러면 내 수입이 한 달에 200이건 100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할 때 1억 이상을 갚거나 아니면 이 1억을 내놓아야 돼요. 아니면은 집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보험도 다 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재산이니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이 제일 중요해요.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2020년 기준으로 1인 생계는 105만 원, 2인 생계는 180, 3인 생계는 뭐 한 70 정도 늘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꼭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성년 자녀들, 혼자 사는데 이혼을 했어. 내 전 배우자가
애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포함을 시켜야죠. 양육비 이거 들어가겠죠?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애가 하나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면 이쪽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생 신청이나 파산을 하지 않는 이 배우자가 많이 벌면 이쪽으로 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회생위원님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하고 배우자 있는데 애가 둘이다. 그러면 통상 한 명 한 명. 또 부양이 필요한 사람 하면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 다만 여기서는 꼭 내가 그 부양해야 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포함 안 시켜줘요. 왜? 약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빚을 졌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네가 꼭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왜 네 부양가족으로 둬? 회생위원님들도 그런 거 꼼꼼하게 판단해요. 생각보다. 부양가족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이 안 들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아니, 그건 부양가족에 넣어야죠,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보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댓글로 내가 회생이 됩니까? 아니면 파산이 됩니까? 이런 것들 할 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거 4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입. 내가 얼마를 번다. 이거 있잖아요. 돈을 안 벌면 왜 돈을 안 버는지 이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채무가 얼마인지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 채무가 얼마인지도 부채증명서나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계약서 이런 것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채무가 1금융권 채무입니다, 2금융권 채무입니다, 대부업체 채무입니다, 개인 간 채무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산. 중요하죠. 재산이 얼마인지 꼭 알려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요거 알려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 수. 내가 몇 명의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는 일을 하는지, 미성년 자녀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댓글 알려주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꼭 하세요. 인사하셔야 돼요. 제가 공짜로 댓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인사 안 하셔도 되지만.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한 달에 250만 원을 벌고요. 부채는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싹 다 1금융권 채무예요. 그리고 재산은 자동차 한 대 있어요. 예금적금 보험은 없어요. 가족은 4인 가족인데 배우자가 한 250만 원 정도 벌고요. 그 다음에 두 명 다 미성년자입니다. 유치원에 다녀요. 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간단하게 제가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회사원이다. 250만 원 번다. 수입은 250. 제가 2,500을 3년 동안 나눠서 갚고 2,500을 나중에 면책 신청해서 판단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고, 요걸로 이제 회생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동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감사합니다.